북한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밤 무사히 잠들 사람입니다. 북한에 살 때 나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당 간부도 평양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북한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은 전혀 다른 부류였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지도 않았고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평양에 살지도 않았고 특별한 배급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부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진짜로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남한에 와서야 깨달은 그 부러움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부러움이란 게 대체 뭘까? 우리가 진짜 부러워하는 건 무엇일까? 저는 198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우리 동네에서 유독 한 사람을 자주 봤습니다. 그 사람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평범했고 키도 보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옷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 참 복받았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왜 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건지 어린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보안원이 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온 집안이 깼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보안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동무 어젯밤 어디 있었소?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다고,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잤다고. 보안원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도 방도 심지어 이불 속까지. 그들이 떠난 후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누군가의 신고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뭔가를 훔쳐갔고 우리 아버지 체격과 비슷한 사람이 용의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한참 동안 우리 집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중년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엄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 참 복받았다. 그때 저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보안원이 없다는 것을, 이유 없이 불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밤에 푹 잘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그게 바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청년이 되고 저도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곳은 지방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사실 가동률은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배급이 끊기니까요. 배급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곳에서 저는 동료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성은 김 씨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김동무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장마당에 나가 무언가를 팔거나 뇌물 줄 곳을 찾아다니거나 단속 피해 다닐 때 김동무는 그냥 집에 갔습니다.
야, 너 오늘 밤 장사 안 나가? 아니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내일 검열 있다는데 준비 안 해? 저는 괜찮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누구나 뭔가를 준비해야 하고, 누구나 뭔가를 숨겨야 하고, 누구나 뭔가를 두려워해야 하는 곳에서 그는 왜 그렇게 태어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보이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중국에서 넘어온 DVD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전체 직원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불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집도 수색당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떨었습니다. DVD를 본 적이 없어도, 그런 게 집에 없어도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죄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의심받았다는 것 자체가 죄였으니까요. 그런데 김동무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김동무의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전사한 혁명 열사 유가족이라는 걸.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김동무는 출신 성분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부러움을. 돈도 권력도 평양 호적도 아닌 그 안전함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남한에 와서 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봤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 처음엔 그게 신기했습니다. 저런 것도 부러워할 수 있구나. 북한에서는 달랐습니다. 물론 북한에도 부러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의 대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북한에서는 왜 돈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지, 왜 권력이 부러움의 기준이 아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돈은 있어도 쓸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마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쌀도 사고, 옷도 사고, 물건도 샀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더 많았습니다. 안전은 살 수 없었습니다. 자유는 살 수 없었습니다. 평온함은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출신 성분이 나쁘면 언제든 찍힐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보이부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장사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밀무역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언제 보이부가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돈을 어디 숨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에 두면 압수당할까봐, 은행에 넣으면 동결될까봐,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성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평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여행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돈 벌어봤자 뭐해. 언젠가 다 빼앗길 텐데.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 간부나 보이부원들을 겉으로는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도 언제든 숙청될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언제든 토끼 사냥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어제까지 위세를 떨던 보이부 부부장이 하루아침에 끌려가는 걸, 어제까지 거드름 피우던 당 비서가 갑자기 사라지는 걸, 그들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걸, 권력은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저 사람 요새 잘 나가던데 조심해야 할 거야. 그럼 평양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남한 사람들은 생각하십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이 최고 아니냐고, 평양에 사는 게 꿈 아니냐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평양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평양 사람들도 결국 같은 시스템 안에 살았습니다. 평양에도 검열이 있었습니다. 평양에도 단속이 있었습니다. 평양에도 숙청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평양은 감시가 더 심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보는 곳이니까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평양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봤습니다. 작은 잘못으로 지방으로 추방된 사람들을. 그들은 평양 호적을 잃고 모든 특혜를 잃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양 사람을 무조건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도 피곤하겠다. 저렇게 감시받으면서 사는데. 그럼 우리는 대체 누구를 부러워했을까요? 뭘 부러워했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 느끼고 계실 겁니다. 북한에서의 부러움은 남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한 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한 건 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숨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잘 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탈북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거의 모두가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한 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 성분 좋은 사람이요. 검열 안 받는 사람이요. 밤에 걱정 없이 자는 사람이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출신 성분이 좋다는 건 단순히 집안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순이의 할아버지는 항일빨치산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김일성과 직접 같이 싸운 그 핏줄이라는 것만으로 순이의 인생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성적이 특별히 좋지 않았는데도 추천으로 평양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배치됐습니다. 평양의 한 연구소였습니다. 결혼도 잘했습니다. 역시 성분 좋은 집안의 남자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순이에게는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열이 나와도 순이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부원이 동네를 돌아다녀도 순이는 태어냈습니다. 밤에 누가 문을 두드려도 순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남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언제나 긴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출근길에도 어디서 단속반이 나타날까 조심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누가 날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신경 썼습니다. 퇴근 후에도 오늘 검열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 보이부가 오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365일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달랐습니다. 순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출근길에도
그냥 걸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냥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냥 집에 갔습니다. 밤에도 그냥 잤습니다. 이 그냥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그냥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철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했고 집도 작았고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철수의 형이 인민군 대저였습니다. 그것도 평양 근무. 그것만으로도 철수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검열이 나왔을 때 철수네 집은 건너뛰었습니다. 단속반이 마을을 돌 때 철수는 당당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누가 뭔가를 요구할 때 철수는 형 이름만 대면 됐습니다. 우리는 철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참 편하게 살겠다. 부럽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건 거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 의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 아프다는 건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음과 직결됐습니다. 병원은 있었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있었지만 장비가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가족들이 직접 피를 구해야 했습니다. 주사기도 가져가야 했습니다. 실도, 거지도, 마취제도.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그냥 견뎠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으니까. 하지만 성분 좋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특수병원에 갔습니다. 간부들이나 가는 병원. 거기는 약도 있었고, 장비도 있었고, 제대로 된 의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8살쯤 됐을 겁니다. 그 아이가 급성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약도 없고 장비도 없다고. 가족들은 울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약을 사려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닷새를 버티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같은 시기 당 간부의 아들도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는 특수병원으로 실려갔고 다음 날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 후 멀쩡하게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럽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불공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차이였습니다. 이동의 자유도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여행을 간다는 건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려면 여행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행증을 받으려면 직장의 허락이 필요했고 보위부의 확인이 필요했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친척 결혼식? 안 됩니다. 친척 장례식? 직계 가족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업?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한 지역에 갇혀 살았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평양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평생 함경도에서 태어나 함경도에서 늙었습니다. 평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성분 좋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행증을 쉽게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행증 없이도 다녔습니다. 단속반이 기차에서 검열을 해도 신분증만 보여주면 그냥 보내줬습니다. 아, 동무혁명 열사 유가족이시군요. 편히 가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행증이 있어도 끌려갔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이게 부러움이 아니면 뭘까요? 남한에 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을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적인 풍요도 아닌 단지 안전하다는 것, 검열 안 받는다는 것,
밤에 잘 잔다는 것이 왜 그렇게 부러웠을까? 남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정도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밤 경찰이 와서 나를 끌고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잠드는 삶을요. 그러면 대부분 말을 잃습니다. 밤에 잘 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남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 당연한 일상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 때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새벽 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새벽 3시, 4시. 보이부가 사람을 잡으러 오는 시간이 주로 그때였으니까요. 왜 새벽이냐고요?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저항할 힘이 없을 때, 이웃들도 잠들어 있어서 눈치채지 못할 때,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소란이 들렸습니다. 차 소리, 발자국 소리, 비명 소리. 다음 날 아침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끌려간 겁니다. 이유도 모른 채 며칠 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중국에서 넘어온 영화를 봤다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우리는 그런 일을 보면서 매일 밤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끌려가지 않을까? 우리 가족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잠을 자면서도 늘 긴장했습니다. 깊이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분 좋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밤에 푹 잤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네 집에는 보이부가 오지 않는다는 걸, 설령 뭔가 문제가 있어도 먼저 확인 전화가 온다는 걸, 갑자기 끌려가지 않는다는 걸.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 그건 단순히 수면의 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이었습니다. 걱정 없이 산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걱정합니다. 돈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물론 그것도 힘든 걱정들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걱정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걱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다음 주에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다음 달에도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위태로웠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행동 하나 잘못하면 찍힐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 하나로 인생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조심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혹시 옆에서 듣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행동을 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지 않을까? 친구를 만날 때도 조심했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가족끼리도 조심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밖에서 말을 흘리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성분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조심은 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 조심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조심과 우리의 조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우리는 작은 실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두 번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명할 기회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완전히 다른 무게로 살았습니다. 아플 때 두렵지 않다는 것. 이것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돈이 없어도 응급실에 가면 치료를 받습니다. 보험이 있으면 대부분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프다는 게 곧 죽음이었습니다. 특히 큰 병이면 암, 심장병, 결핵 이런 병에 걸리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은 있지만 치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죽어갔습니다. 제 이웃집 아저씨도 그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 그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항암제? 그런 건 북한에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석 달 동안 집에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진통제도 없이 가족들은 그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하지만 성분 좋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특수병원에 갔습니다. 거기는 약도 있고 장비도 있고 의사도 제대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약도 있었습니다. 수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특수병원도 남한의 일반 병원보다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치료받을 기회, 살아날 기회. 우리에게는 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했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북한에서 부러움의 기준이 왜 그렇게 달랐는지. 우리는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덜 두려운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밤에 잘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남한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해 가는 곳입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거요. 돈이 없는 거요. 자유가 없는 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잠들 수 없었던 거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편하게 잠들 수 없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밤 두려움 속에서 잤던 것,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했던 것, 언제든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감. 선생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폭력이었네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그게 폭력이었구나.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게 폭력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게 당연했고, 불안한 게 당연했고, 편하게 잘 수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사람이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권리라는 걸. 누구한테든 새벽에 문 두드릴 권리가 없다는 걸.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남한에 와서 처음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평화로워서 습관처럼 귀를 열어두고 작은 소리에도 깨고 문 쪽을 바라보며 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놓고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 이제 진짜 안전하구나. 남한에서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안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안전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말은 있었지만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안전은 사고 나지 않는 것, 다치지 않는 것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안전은 훨씬 넓은 의미였습니다. 법적인 안전, 사회적인 안전, 심리적인 안전. 경찰이 함부로 집에 올 수 없다는 것, 누군가 나를 신고해도 제대로 된 절차가 있다는 것,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안전의 일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안전이 없었습니다. 보위부가 오면 그냥 끌려갔습니다. 변호사도 없고 재판도 없고 항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분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이 있었으니까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존엄이라는 것. 남한에 와서 이 단어를 자주 들었습니다. 인간의 존엄, 존엄성, 존엄권.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존엄이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함부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 이유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두려워하지 않을 권리. 북한에서는 이런 존엄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분에 따라, 지위에 따라, 배경에 따라 존엄이 차등 지급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한 존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반의 존엄이, 어떤 사람에게는 존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엄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남한에서 살면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매일 밤 두려워하며 잠들고 매일 아침 걱정 속에서 일어나고 매 순간 조심하며 살고 그리고 여전히 성분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밤에 잘 잘 수 있는 사람을, 검열 안 받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을. 이게 슬픈 이유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럭셔리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들. 그걸 부러워해야 하는 삶. 남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집에서 쉬고, 그냥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평범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온 저에게는 그 평범함이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밤에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것, 주말에 검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것,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말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모든 게 평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남한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그래서 가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모르신다는 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북한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평양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은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열이 나와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할 때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한에 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은 권리였다는 걸.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권리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분에 따라, 지위에 따라, 배경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좋은 차를 가진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것도 물론 부러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아침에 걱정 없이 일어나는 것,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경찰이 함부로 집에 오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북한에서는 이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하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 한 가지 소원을 이뤄줄 수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 돈? 아마 아닐 겁니다. 권력?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그냥 그것뿐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프셨을 수도 있고, 놀라셨을 수도 있고, 화가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셨던 것들을 밤에 편하게 주무시는 것, 아침에 평화롭게 일어나시는 것, 하루를 걱정 없이 보내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북한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결국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사람. 북한에서는 그것조차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실 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을 거라는 것, 아무도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을 거라는 것, 내일 아침에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북한에서 온 저는 매일 밤 그걸 느낍니다. 이제 저는 편하게 잠듭니다.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딩 나레이션. 북한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그건 결국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두려워하는 사람.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더 안전한 사람.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더 평범한 사람. 역설적이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특권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평범한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탈북민의 고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란봉TV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